뭐 간략하게 제가 술 얘기 좀 드리긴 했는데 뭐 좀 기회가 된다면 원래 하나하나 더 깊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중요한 얘기를 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국순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국순당이 어떤 것들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순당은 잘 안 보시면 우리 누룩으로 좋은 술을 빚는 집, 그래서 누룩국자에 좋은 술 순 집당자를 써서 국순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회사의 철학은 술을 빚기 전에 먼저 사람을 생각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잘 만드는 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선물용으로 가져갈 땐 선물에 좋은 술을 만들고 사람들과 즐길 때 좋은 술은 즐기기 좋은 술을 개발하는, 차례용을 쓴다 그러면 의식에 맞는 술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 좋은 술들을 빚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국순당이 만드는 이 술들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게 지금 좋은 술의 고집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먹거리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 그 품질을 지켜야 되는 노력, 이게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품질만 좋다고 국순당 술은 아니고요. 그 술 안에 담겨진 가치가 어떤 것이냐면 전통에 대한 가치. 그래서 전통을 오늘에 맡기라고 해서 문화재처럼 보고 즐기는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담아서 지금도 즐길 수 있는 술을 만드는 게 국순당이 담고자 하는 가치고 이 두 가지가 모였을 때 국순당 술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순당은 지금 강원도 횡성이 한 해발 500m거든요. 그래서 공기 좋고 또 그 주천강이라고 그 양반이 이렇게 잔을 대면 맑은 술을 주고 평민이나 노비가 되면 탁한 술이 나왔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주천강이라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그 공기가 좋고 물이 맑은 곳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횡성에 벌써 한 15년 전에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술들을 지금 빚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브랜드는 백세주. 1992년도에 출시가 돼서 이 전통주 시장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던 브랜드가 백세주였고, 또 2010년도에 막걸리들이 부흥할 때 국순당 생막걸리, 우국생 같은 브랜드로 이 탁주를 또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게 국순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증류소주라든가 우리나라 3대 주종의 브랜드들을 활성화시키고 알리는 노력들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술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백세주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백세주도 고사차료라고 하는 조선시대 책에 고려의 술에 대한 설명이 나온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생쌀을 가지고 술을 빚는 법이 나왔고 그걸 복원해서 만든 게 백세주입니다. 그래서 백세주가 생쌀 발효법이 예전에 있던 술의 제법을 복원해서 만든 술인데 이걸 소비자분들이 접하시고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고 많이들 드시는 걸 보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좋은 것들만 잘 찾아서 소비자한테 전달만 해줘도 우리 술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고 느껴서 아예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2008년부터 우리 술 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걸 저희 국순당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한 25개 정도 복원을 해서 출시해서 알리고 있는 이런 작업도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술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송졸주라는 술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 나중에 방문하시면 이 술이 여기 판매가 되니까 아마 직접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송졸주라고 하는 술은 말 그대로 소나무 송자, 마디절자, 그래서 소나무 마디로 만든 술. 그러니까 이 술의 특징은 소나무 향이 강합니다. 조선시대 때 되게 유명했던 명주고요. 이 선비 문화, 양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소나무의 절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서 조선시대 때 명주로서 많이 즐기던 술이 이 송졸주고요. 알코올 도수는 16.5도에 주종으로 따지면 약주입니다. 이 조금 특징적인 걸 보면 우리나라 술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게 이 소나무 향은 시원함과 이런 것들을 느끼는 감성적인 것도 있지만 이 누룩 같은 걸 할 때 솔잎을 깔아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흔히 보시는 경우는 송편 같은 거 빚어서 밑에 깔 때 솔잎도 까는, 향을 주거나 이게 또 향균 작용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술을 빚는 게 우리나라 옛날 술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다른 술로 또 재밌는 술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자주. 뭐 이건 컬러, 색깔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자자는 많이 들어보신 게 자숙 문어 할 때 자숙의 자자가 끓일 자자거든요. 이 자주는 뭐냐면 중탕한 술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이름을 붙일 때 이 특징이 뭐냐면 술을 발효한 술을 중탕으로 만들어져서 끓였다고 해서 자주라는 특징이 붙은 건데, 이 술이 나온 배경을 보면 재밌는 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술인데 살균법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옛 선조들이 이 중탕을 통해서 술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는 걸 발견하신 거죠.
그러니까 파스텔가 19세기 들어와서 발견할 것들을 우리 선조들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살균이라는 건 모르셨지만 술을 끓였더니 술이 부드러워지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는 걸 발견하셔서 만들어진 술이고요. 근데 요 끓이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간 주재료가 황납과 호초라는 걸 넣었는데, 황납은 꿀, 호초는 지금의 후추입니다. 지금이야 흔하게 우리가 뭐 오땡땡 뭐 이런 후추를 뭐 사용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굉장한 사치품으로 들어갈 정도로 높은 가격을 갖고 있던 건데, 그렇게 귀한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진 술, 또 귀한 재료를 넣었다 보니까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끓이는 방법들을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게 또 이 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맛을 좀 표현하면, 아까 송절주가 소나무 향과 쌉싸름함이 좀 특징이라면, 얘는 그 후추에서 느껴지는 스파이시, 매운맛들이 뒤에 느껴지는 게 이 술의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시통음주라고 하는 건데, 처음은 송절주는 재료였고요, 자주는 만드는 끓이는 방법이었고, 사시통음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계절 통하면서 먹을 수 있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먹는 모습, 이런 것들 이름을 지은 건데, 이게 그 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사계절을 즐기려면 봄에도 만들 수 있고 여름에도 만들 수 있고 겨울에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도 최적화된 술을 만들 수 있는 제법이었던 그런 술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계절을 또 이기려다 보니까 맛도 조금 산뜻한, 산도가 좀 느껴지는 그런 맛으로 품질 기한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던, 재료의 특징보다는 만드는 방법으로 진진에 초점을 뒀던 이런 술이 또 사시통음주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또 재밌는 이 문헌에 나온 걸 보면, 이 술을 먹다 보면 밤새는 줄 모르고 먹었다고, 그만큼 술 맛이 좋고 즐거워서 친구랑 나누기 좋은 술, 그게 사시통음주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18도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지금 시중에 소주보다도 높은 도수를 예전에 발효해서 만들었던 게 우리 선조들의 기술입니다. 또 하나 또 재밌는 술을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청감주라는 술이고요. 얘는 술의 모습, 맑은 청자에 맛, 단 감자, 맑고 달다. 그래서 청감주인데, 얘는 또 재밌는 게 제법 자체도 좀 특이합니다. 술을 빚을 때 이 첫 담금 말고 덧담금할 때 두 번째 담금하는 이 과정에서 물이 아니라 잘 발효된 청주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술은 단감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 녹말이 효소에 의해서 당어가 되면 당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게 알코올 발효를 하는 과정에 청주가 술이 들어가니까 알코올 발효가 멈추면서 당이 많이 남은 거죠. 이런 방식이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와인에서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경우도 발효 중간에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멈추게 하는, 뭐 포트와인이라든가 쉐리와인, 이런 제법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법을 가지고 달게 만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던 술이 있던 게 청감주였고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도수는 조금 낮아서 11.5도, 그래서 드시기 좀 편한 맛을 갖고 있는 게 청감주의 특징입니다. 이 청감주가 또 재밌는 게, 이 단맛이 귀한 술인 이유가, 예전에는 설탕 같은 게 없어서 단맛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자연에서 만나는 꿀 정도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조청, 이 강화를 시킨 거를 엄청 끓여가지고 졸인,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효를 통해서 만든 이 단맛이 이 선조들한테 굉장히 귀한 술로 인정받은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단맛 좋아하는 거는 뭐 와인에서도 스위트 와인들이 굉장히 고가로 많이 갖고 있는 게 많죠. 뭐 기브 와인이라든가 아이스 와인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조금 술은 아니지만 뭐 발사믹 시초 같은 경우도 사바라고 해서 이 당을 굉장히 포도즙을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당도를 높여서 만들어주는 이런 특징이 있듯이, 예전에 이런 단맛을 얻기 위해서 발효를 가지고 만들었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또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건주들 4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요거는 지금 스페셜 라인으로 도자기에 담긴 것들로 예전에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상품화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제품들 외에 또 일반적으로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제품들 중에는 뭐 자양강장 백세주, 자양백세주, 강장백세주라는 게 있고요. 백세주는 잘 아실 거고요. 그 백세주처럼 약재가 들어있는데, 백세주보다 약재양을 훨씬 많이 늘린 게 강장백세주. 자양백세주는 동의보감에 처방전으로 많이 나가는 약재들이 있고요. 그 잘 나가는 약재들만 모아서 집어넣어서 만드는 술이 자양백세주입니다. 그래서 강장백세주는 백세주처럼 황금색 술을 색을 띠고 있고요. 자양백세주는 탕약처럼 좀 진한 검은 이런 컬러를 갖고 있는 게 이 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게 또 두 가지의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쌀이 다릅니다. 하나는 찹쌀로 강장백세주는 빚었고요. 자양백세주는 설갱미. 그래서 우리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양조 전용쌀 설갱미로 만들어진 게 또 자양백세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그 약주, 발효된 술을 말씀드렸으면 마지막에 하나 추천드릴 만한 술은 그 증류소주 려,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증류소주 려고요. 이 고구마 증류소주 려 같은 경우는 예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옹기나 이런 것들로 증류한 건 아니지만 상압 증류, 최근에 많이 접하는 증류소주들을 보시면 감압 증류거든요. 그러니까 감압 증류는 먹기 좋게, 목 넘김 좋고 부드럽게 만드는 대신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향이 좀 약합니다. 근데 이 고구마 증류소주 려 같은 경우는 상압 증류를 통해서 고구마의 향긋함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이런 제법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드시면 되게 거칠고 강할 수 있어서 온기 숙성을 한 1년 이상 거치면서 그 부드러움을 주고 향과 부드러움까지 같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고구마 증류소주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지역에서 재료를 재배하고 그 재배한 걸로 발효하고 술을 만들어서 상품화되는, 이렇게 설명하면 와인들은 되게 익숙하거든요. 와인은 해당 지역에 해당 그 지역 내에서 만들어진 포도를 가지고 지역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서 숙성해서 제품화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흔치가 않은데 이 려 같은 경우는 여주 지역에서 나온 고구마로 여주에서 발효하고 여주에서 증류하고 숙성해서 만들어지는 한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또 이 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순당이 혼자 만든 것보다는 여기 농민분들하고 같이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고구마를 재배하는 분들이 여기 회사에 참여해가지고 좋은 술을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는 이런 활동들에서 만들어지는 게 증류소주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같이 시음하면 되게 좋은데 시음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옆에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와인 시음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우리 술 시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꺾어 드신다거나 털어 드신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술의 특징은 잔을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잔들이, 우리 잔은 이렇게 좀 볼이 넓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소주 잔은 조금 좁고 길쭉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주 같은 경우는 목 넘김을 즐기는 이런 술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잔이 볼이 넓어서 먼저 술 색을 보고 향을 맡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입에서 맛을 즐기는, 색과 향을 즐기는 게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 세트 중에 아까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벚꽃창신 라인 밑에 자연강장 같은 경우는 선물 세트에 이렇게 흰색 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잔으로 드린 이유가 뭐냐면 흰색 잔에서 술을 따르면 술색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흰색 잔에 술색을 먼저 보고 향을 맡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느끼는 게 우리 술의 시음 방법이라고,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방법을 한번 느껴보시면 예전보다 그 우리 술을 즐기실 때 다른 각도로 다른 캐릭터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평소에 못 느꼈던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이런 방법이니까 이왕이면 잔도 좀 맞춰서 제대로 즐겨주시면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현장에 계시면 질문도 받고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국순당 고객의 소리라든가 다양한 경로로 질문해 주시면 술에 대한 것들을 기회될 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